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실전 말말 정수 신유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겨울철 한파로 일상이 잠시 멈춘 듯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주변 취약계층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주변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오늘 시장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미국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지난주 마지막 미국 시장 역시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3거래일째 하락 마감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의지가 우려감으로 드러나면서 증시를 계속해서 좀 끌어내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한 지난 미국 증시,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64% 하락하면서 2,3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하락하면서 71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은 어떠할까요? 이런 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이 조금 빠졌는데요.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먼저 분석을 가면서 시장 얘기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 나스닥부터 볼게요. 자, 나스닥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많이 안 빠지죠. 한 1% 정도도 안 빠지는 상황에 마무리를 했고요. 뭐 장중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다우존스라든지 S&P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은 좀 덜 갔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었고, 물론 얘도 꼬랑지 달아갖고 많이 줄었는데 아마 떨어지는 폭은 나스닥이 좀 적을 겁니다. 다우존스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조정은 받되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조정받으면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서 올라간 폭의 눌림목 조정, 지금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이제 반등을 줄 거고요. 지금도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에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뭐 강하게 올라간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의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은 전날에서도 그리고 제가 FOMC 이전에서도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현금화 대응하고 나서 공략해야 할 종목들과 업종들을 짚어줬는데 바로 차별화 산타 장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산타 장세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중국 소비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약주도 움직이니까 제약주들 저 잘 봐라라는 얘기까지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은 중국 소비주예요. 오늘도 중국 소비주가 잘 갑니다. 일단 아바타2가 개봉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나서 재밌대요. 재밌답니다. 그러면은 뭐 최소 못해도 500만에서 많게는 1000만. 이전에 아바타1 같은 경우는 1300만 명 정도 봤습니다. 많이 봤죠? 1300만 명 정도. 설마 뭐 1300명이면 능가를 할까? 저는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잘하면 뭐 1000만 명 되는 거고, 못해도 500만 명 이상은 볼 것 같고, 어쨌든 사람들이 보고 나서 후기들을 들어봤는데 다들 재밌다고 합니다. 물론 호불호는 있지만 10명 중에 1명은 재미없고 9명 재미있으면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재미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영상 콘텐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그 효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본의 만화보다 우리나라 실적들이 좋다 보니까 웹툰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이쪽
뭐 결국 뭐 제작사들하고 뭐 웹툰 관련주들, 뭐 만화 관련주들 이런 쪽들인데 미스터 블루가 지금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게 그쪽 관련 만화 웹툰 관련주라서 지금 상한가를 간 거고 그 외에 키다리 스튜디오부터 해서 뭐 쇼박스, 뉴 9%, 8%대 폭등하는 이유가 바로 아바타 2에 대한 흥행 기대감. 그리고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뭐 하여튼 그런 연말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OTT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무지하게 강한데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FOMC 이전에서 현금화 대응을 하고 종목 섹터가 바뀌면 그쪽을 공략을 해라 내지는 그거는 이미 드러난 거니까 제가 중국 소비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 소비주 계속 강한데 그럼 중국 소비주만 계속 가느냐? 아니요.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라는 미국의 지금 발표를 계속 했기 때문에 성장주들 기술주들은 내년에도 어려워요. 지금 삼성전자 다올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년에서는 적자도 가능성이 있다까지 얘기 나옵니다. 반도체 적자. 이미 성장세가 둔화되고 실적 영업이익이 지금 반토막 난 거는 이미 보고서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올해 3월 달서부터 했어요. 올해 3월 달에서는 그런 보고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냥 딱 봐도 경기 둔화하고 금리 인상 열심히 한다라 그러는데 이게 어닝 쇼크가 나오지 어닝 뭐 좋아지냐? 막 그때 올 3월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무슨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뭐 좋아질 거다 뭐 한다. 아니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폭등을 하고 지금 계속 금리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닝 쇼크 내지는 안 좋아질 얘기가 나올 거다. 인텔도 망한다는 얘기 나올 거고 구글도 망한다는 얘기 나올 거고 삼성전자도 망한다는 얘기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3월 달서부터 올해 여름까지 많이 얘기했던 얘기죠. 물론 좀 과장된 얘기예요. 진짜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들처럼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기술주는 금리 인하하지 않고서는 근데 금리 인하 언제 한대요? 2024년도 아니면 2025년도에는 금리 인하하겠죠. 그 전까지는 성장주 기술주들이 그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나스닥이 폭등을 하거나 뭐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올 연말과 연초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은 또 가봐야 돼요. 내년 3월 달에서는 또 뭐 모르죠. 금리 인하하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최소한 1월 달, 2월 달까지는 그렇게 크게 금리 인하할 얘기는 안 나오니까 2차 전지 계속 빠질 거고요. 삼성전자 뭐 건드려봤자 재미없을 거고요. 그래서 IT 성장주 기술주들은 철저히 피해 가야 됩니다. 결국은 다 테마주 쪽인데 지금 테마주들 이유가 다 저거 지금 오늘도 지금 폭등 10% 폭등하고 있는 거 지금 뉴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테마주예요. 시장의 주도주급에 힘을 낼 수는 없지만 테마로서는 잘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산타랠리 장세 굉장히 지금 시장 흐름들 저는 좋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제 그 OTT 관련주 영상 콘텐츠가 맨날 가겠어요?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또 조정받겠죠. 그럼 조정받으면 이 흐름은 IT로 안 갑니다. 2차 전지로 안 가요. 자동차로 안 갑니다. 걔는 내년에 다 폭망인데 무슨 뭐 걸로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지금 사재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로 순환하거나 지금 독감 난리 나고 있죠.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조류독감 그거는 이제 동물도 걸리는 거. 닭, 뭐 비둘기, 뭐 오리 이런 걸리는 거죠. 조류독감. 사람도 인플루엔자, 뭐 독감 걸리고 그리고 뭐 그 옛날에는 뭐 광우병 관련주에서 움직이게 됐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돼지열병. 그래서 뭐 돼지열병 이게 1월 달, 2월 달에 많이 발병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2월 달보다는 1월 달, 2월 달에 발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질병들이 많이 창궐할 때가 1월 달, 2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순환매가 제약바이오나 방역 관련주, 동물 백신 관련주, 뭐 이런 항생제, 중국도 지금 사재기 난리 났고 그래서 이슈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이쪽으로 순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저는 항상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를 얘기하는데 주도주가 꺾이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 업종의 대표주, 건설주, 뭐 조선주, 뭐 철강주, 그다음에 뭐 IT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꺾이면 항상 움직이는 게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약주의 강세를 예상을 해보면서 어쨌든 중국 소비주가 산타랠리의 최고봉이고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한번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 건데요. 어쨌든 제약주에 대한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정통 제약주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미국 시장 하락하면서 마감은 했지만 크게 우려할 하락세라기보다는요, 이 반등을 기대하면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지금 우리 시장 차별화 산타 랠리가 예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제약주, 컨텐츠 업종까지 유독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순환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지난주 월요일에 CJ ENM 9만 원의 매수가에서 잡아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 한 번 더 CJ ENM 9만 원에 잡아주셨는데요. 9만 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수요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40만 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지만 목요일에 이지케어텍 2만 1,800원의 매수가에서 3.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57.9%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일단 녹십자라는 기업을 대한민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왜냐면 워낙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뭐 유한양행, 녹십자, 그다음에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이제 뭐 JW 중해제약, 뭐 신약, 그다음에 종근당, 그렇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어르신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제약회사, 굴뚝회사들.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은 일단은 실적들은 항상 좋습니다. 얘네들이 뭐 신약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이런 것만 위주로 하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고 수익 나는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적자인 애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녹십자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얘네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다 독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 먹으면 다 이쪽 애들 약을 위주로 사 먹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매년 실적들이 다 견고합니다. 그래야 직원들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약회사들, 그래서 굴뚝 제약회사들은 올해도 배당이 나오고요. 녹십자 홀딩스도 마찬가지 실적이 흑자예요. 적자 아닙니다. 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매년 그랬어요. 안 좋을 때에서도 계속 흑자를 이어줬던 이제 대형 제약사들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안전하다는 거는 일단 뭐 첫 번째로 꼽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비타민제도 뭐 사재기다. 그다음에 뭐 항생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사재기 열풍이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 가격이 올라간 게 10월 달인가? 그때에서 한번 약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그럼 약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녹십자 같은 이런 이제 회사들은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겠죠. 순이익이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약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들이 좋아질 거에 대한 뭐 내년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사재기 열풍으로 인한 뭐 제약주들, 그래서 뭐 항생제, 그다음에 뭐 감기약부터 해서 뭐 예전에는 뭐 신종플루였지만 지금은 독감, 뭐 이런 것들 다 녹십자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는 그 회사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이쪽에 이제 분할 합병 뭐 다 해가지고 예전에 그쪽은 다 사라졌는데 저는 원래 녹십자보다는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을 좋아했는데 분할 합병돼가지고 지금 다 걔네들은 없어졌고요. 어쨌든 녹십자 뭐 MS,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뭐 GC 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차트도 괜찮고 그다음에 수급도 괜찮고 패턴은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 그래서 이게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발동 걸리면 바닥에서 연말 연초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기이 현상이 나오는데 녹십자 홀딩스도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자, 전일날 표적 종목은 이지 케어텍. 사실 이지 케어텍 오늘 지금 5.4% 좀 빠지고 있는데 박스권이라 눌리는 거예요. 전날 전고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한 거에 따른 조정 눌림목이고 다시 이 비선 지지하고 여기 지지하고 다시 올리면 그래서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인데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마이너스 한 5, 6% 정도 될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1% 정도 아침에 시초가 대비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유비케어도 비트컴퓨터도 헬스케어 관련주를 강세니까 뭐 계속 빠지진 않을 겁니다. 오늘 빠졌다가 뭐 내일 반등 주겠죠?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 세 가지 체크를 할 건데 먼저는 7월 25일 날 풍산 드렸던 거. 뭐 대부분 지금 아마 지금은 다 갖고 있지를 않을 건데 풍산을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에요. 이게. 풍산의 이 모습, 2020년도. 물론 이때는 코로나 이제 특유한 사태가 있었지. 그다음에 2021년도, 22년도에서도 2년 동안 빠지고 나서 바닥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 26,100원대에서 공략을 시켰다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와서 대부분 여기서 다 팔았을 겁니다. 근데 위치가 바닥에 있고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계속 사죠. 투신이 계속 사죠.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 갈 수밖에 없어요. 바닥 권역이었는데 수급이 저렇게 계속 들어오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고점도 아예 뚫어버렸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아직도 갖고 있다면 지금 28.5%는 올라왔는데 계속 더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면 불안하니까 좀 팔면서 가면 되겠지만 비중이 어차피 오징어 다리 조금 남겨놓은 거라면 저 수급을 믿고 가져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계속 기가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그럼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언제 떨어지느냐? 아까 봤었던 기가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이제 떨어져요. 여기 기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20만 주를 던진다. 연기금이 5만 주씩 던진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네요. 외국인들은 됐고 기관하고 투신하고 연기금 이런 애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10만 주씩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 같이 팔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고점에서 팔면서 떨어지고 있는 쪽이 어디냐? 바로 2차 전지 쪽이죠.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기관하고 외국인들, 연기금, 투신들이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동안은 바닥에서 왜 1000% 올라갔느냐? 바닥에서 2만 원짜리 LNF, 에코프로, 코스모시스, 코스모화학 2만 원짜리가 막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올라가는 이유 계속 샀으니까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쪽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얘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35,000원, 4만 원 계속 오징어 다리는 남겨두셔도 되고 그다음에 12월 15일 날에 좀 싸게 드렸던 이지케어텍은 그러니까 15일 날도 드렸고 16일 날에도 추천했었었는데 15일 날에 들어왔었던 이지케어텍은 7.8% 수익이 났었습니다. 났는데 지금 다시 떨어졌죠. 어쨌든 여기 올라갔을 때가 여기 요날 산 사람들은 7.8% 수익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조정받으면 또 가요. TYM처럼. 자, 그리고 TYM도 한번 볼게요. TYM. 그러니까 이지케어 때 죽은 거 아니니까. 자, TYM. TYM 농기계 관련주 얘도 마찬가지 이때 바닥에서 잘 추천하고 나서 수익이 잘 났어요. 지금 18.2% 수익 났는데 안 파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떨어졌다가 그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시간 지나니까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얘도 보면 다 위치가 바닥이고 이지케어텍도 바닥이고 이지케어텍도 바닥이고 TYM도 바닥 권역에 있었고 여기서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해외 여기저기에 그 농기계가 잘 팔리고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랑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얘네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외국인들 봐봐요.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삽니다. 근데 기관들은 꾸준히 사고 금융투자도 꾸준히 사고 그러니까 수급의 힘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3,000원, 3,200원, 3,500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수급이 꼬이질 않고 계속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오징어 다리는 계속 남겨놓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홀딩스. 홀딩스는 지주사의 뜻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은 봐봐요. 이것도 2년 내내 빠졌죠. 역배열입니다. 이미 여기를 뚫었고요. 이제 돌리고 있는 중인데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 그래서 연말 연초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뭐가 있느냐? 그 3일 제약인가?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왔었던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애들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미 이렇게 올라갈 애들은 중국 소비주 쪽에서는 많이 있죠. 뭐 파라다이스도 카지노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떨어져서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많이 빠졌다가 GKL도 역배열 급등주 패턴에 있었던 애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흐름들이 이제 제약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들. 그래서 녹십저홀딩스도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자,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쫓아가지는 마세요. 연말 연초장에서 이거 고점 돌파되기, 그러니까 19,000원 돌파되기 전에서는 폭등세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전에서는 누를 때 저점 매수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격이 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18,000 일단 5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18,5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를 해보시고 이 고점을 뚫게 되면, 왜냐면 최근에 그래도 기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들이 지금 잡히고 있고, 녹십자 쪽은 과거서부터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그러면 이제 면역 항암제서부터 해가지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요, 얘들도. 그래서 뭐 줄기세포 치료제에서부터 해갖고 코로나 치료제, 뭐 독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면 뭐에 엮여가지고 움직이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실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녹십자 쪽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잘 봐봐요. 영업이 계속 흑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은 적자인데 검은색은 흑자입니다. 당기순이익도 계속 흑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흑자가 나 있어야 직원들 월급을 주고 회사가 안 망하겠죠. 시가총액은 녹십자홀딩스는 8,400억 정도 합니다. 1조가 좀 안 되는데 녹십자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고 어쨌든 이제 제약회사들은 약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호조에 따른 그런 흐름이고 어쨌든 배당도 줍니다. 제가 봤는데 녹십자홀딩스는 한 배당을 한 2% 정도 줘요. 2% 현금 배당으로 줍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2% 정도에 해당,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2%인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2.2% 정도에 대한 배당을 주니까 혹시 뭐 그러니까 배당이 큰 건 아니에요. 배당 크게 주는 거는 5% 주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정도 주면은 4%, 5%는 고배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갖고 있으면 50만 원에 대한 수익을 주면은 이제 5%인데, 그러니까 5% 정도면 고배당. 뭐 2% 정도면은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어쨌든 적자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서 약가격 인상에 따른,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독감 사태, 그다음에 뭐 하여튼 지금 등등에 대한 사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 못 갔던 바닥에 있는 저런 역배열 급등주 패턴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오늘 제약주로 제가 아마 정통 제약주로 아마 지금 처음 겨울 들어서 처음 갖고 나온 걸 거예요. 대원제약은 여러 배 줬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녹십자 홀딩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녹십자 홀딩스 만나고 왔습니다. 제약주인 녹십자 홀딩스, 특히나 실적을 흑자로 이어가고 있는 좀 든든한 종목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8,5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제 수입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오래됐어요.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이 20%에서 64,000원.
64,000원이요? 아, 6,400원. 6,400원. 자, 차트 보겠습니다. 6,400원에 지금 마이너스. 무타기 하면 안 될까? 지금 무타기 기다리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져요. 어머. 아니, 모르셨어요, 이거를? 내년에 경기 더 안 좋아져요. 예. 내년에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도산하고 망하고 막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예. 아마 우리나라 조선사는 괜찮을 텐데 해외에 있는 조선사들은 이제 뭐 없어지거나 이제 뭐 이제 다 장사 안 돼가지고 이제 폐업하고 중국 뭐 일본 뭐 유럽 뭐 이제 그런 흐름들도 나올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회사들도 글로벌 기업들 뭐 과거에 이제 2007년도 2008년도 가면서 하도 안 좋아지니까 과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팔아버리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어서 그리고 경기가 일단 안 좋아지면 물동량들이 줍니다. 전 세계 교육이 줄어들어요. 돈이 없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돈이 많아야 뭐 해외에서 해외 직구라고 해갖고 막 물품 사는데 지금 당장 쌀 값도 없어 죽겠는데 뭘 사요, 사기를. 그러니까 전 세계 교육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도 수주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배들도 안 사겠다고 그냥 계약금 물고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나올 거라서 아마 그런 악재들이 내년에서는 계속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공업이 만약에 유럽 누구가 뭐 한 10조짜리 무슨 컨테이너선을 뭐 발주를 했는데 그럼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었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돈 못 주겠다. 나 그냥 그 배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5천억 너네 그냥 먹고 떨어져라. 나 포기할란다. 하고 그러면은 그게 배 가격이 10조짜리였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고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바다에다가 이제 방치를 해놔야 되죠. 경기가 좋아할 때까지. 그럼 이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이제 손실로 잡히거나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서 나올 수 있어서 조선주들의 흐름들은 내년에서 좋을 거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안 좋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그래도 안 돼요. 추가 매수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다만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을 좀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연초장 되면은 또 시장에서 또 거짓말을 칠 거예요. 내년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해갖고 막 뻥을 치면은 잠깐 조선주가 움직이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한 5,500원에서 한 5,800원 정도로 반등 주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여기서는 전저점 자리이고 뭐 지수도 크게 안 빠져요. 우리나라 지수도 크게 안 빠져. 아마 지수가 지금 반등을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미국 시장 하루 이틀 때 반등 주니까.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반등 주면은 어느 정도 반등 줄 때 이거를 빠져나오세요. 5,500원 정도에서.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IT로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약주가 좋아요. 오늘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갑자기 강해졌거든요. 지금 바닥에 있다가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4.3%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바닥주예요. 그러니까 조선주를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제약주. 그러니까 아까 종물당 홀딩스도 바닥에 있는 거지만 셀트리온 제약도 바닥에 있는 거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제약주를 하든가 아니면 뭐 지금 조금 늦기는 했는데 지금도 아바타 2 관련주 해가지고 영화, 영상, 컨텐츠 이쪽으로 달라붙는 게 조선주보다는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뉴고요. 뉴.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4,300원이고요. 14,000? 13,300원. 13,300원. 예, 비중은 15%입니다. 비중은 15%. 최근 바닥에서 60%나 올라갔는데 하나도 안 기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중요했는데. 이걸 더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자, 일단은 13,400원이면은 올해 1월 달에 샀었었네요. 네, 네, 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이너스 68%까지 경험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68%까지 경험하니까 참 주식 참 어렵다, 괜히 했다는 생각 들죠? 네,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테마가 또 일로 도니까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물타기라. 일단 물타기가 가능은 한데요. 네. 이 저점이 깨지면은 내가 또 잠수 타요. 그 저점이 7,200원.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7,2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좀 싸게 사세요. 최대한 싸게 사고 지금 거래량이나 지금 흐름을 봐서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왜냐면 얘네는 쌀타 랠리가 왔기 때문에 연말 때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10,000원대에 올라올 때까지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000원 부근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요.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7,200원 깨지면 추가 매수 한 부분만 손절하세요. 그렇게만 대응하면은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인 녹십자 홀딩스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오늘의 매수가로는 18,50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18,5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잡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투자자 3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시장 안에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108억 원, 260억 원 덜어내고 있는 반면에 오늘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406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192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100억 원, 150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의 원달러 환율 상황 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시장 안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기준으로 하락하면서 2,3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금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양대 지수 좀 확인을 해 보시면요, 지금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 상승세가 좀 확장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0.55% 상승하면서 7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16% 하락하면서 2,35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 톡방이 열려 있는데 아까 얘기를 안 해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나 본데요. 세 자리 남았습니다. 세 자리 남았으니까 1,500명이 끝이에요. 더 이상 방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1,500명이 끝인데 세 자리 남았어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제가 계속 그 겨울 동안에서, 그러니까 겨울? 그렇죠? 겨울 찬바람 불 때서부터 제약바이오도 얘기했지만 중국 소비주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시장의 종목들 흐름들을 봐야 돼요. 자, 일단 OTT 관련주도 흐름을 보면요. 뭐 아까 얘기했던 미스터 블루, 상한가가 있고, 그리고 상한가가 간 거 말고도 지금 뭐 뉴, 아까 상담 진행했었던 거, 뉴도 지금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연일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오늘도 강세. 이제 좀 위험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3거래, 그러니까 3일 만에 120% 가까이 갔을 거예요. 계속 상한가를 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위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방송에 다 추천했던 종목인데 롯데건강개발, GKL,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롯데건강개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미국 시장 빠지고 계속 우리나라 장 빠지고 막 급락하는 것 같은데 왜 얘는 신고가를 갔을까요? 신고가는 무슨 신고가냐면 7월 달 이후의 신고가. 그러니까 올 여름서부터의 고가를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7월 달 이후에 고가 돌파하는 이런 강한 흐름들 롯데 관광개발에서 얘는 여행 섹터 플러스 카지노 관련주. 중국 소비주죠. 중국 소비주 여전히 강하고. 자, GKL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바닥 대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 대비 33% 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소비주가 이렇게 강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차별화로 나는 겁니다. IT 섹터 때려 죽여도 안 갈 겁니다. 2차 전지 때려 죽여도 안 갈 겁니다. 제가 2차 전지 이미 저주를 걸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 분명히 저거 고점 치고 떨어질 거라 그랬죠. 내년에는 더 싸게 볼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싸게 살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바닥에 있는 중국 소비주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순환하는 게 제약바이오인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먼저 움직인 거는 경보제약 볼게요. 경보제약. 이것도 역배열 급등주 패턴으로 바닥에서 움직인 거죠.
아까 봤었던 종근당 홀딩스 잡주 아닙니다. 종근당이에요, 종근당. 종근당 녹십자. 헷갈렸어요. 녹십자 홀딩스 잡주 아니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테마는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순환을 해요. 그러면 경보제약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녹십자 홀딩스 얘도 똑같이 생긴 거거든요. 뭐 뻔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 가겠어요? 일로 가겠지. 그러니까 주식 어렵다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거 주워 담는 거예요. 기가 외국인들 사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 표적 종목도 첫 바따로 녹십자 홀딩스 가져온 이유가 저 경보제약처럼 움직일 것 같아서 역별 급등주 패턴. 그리고 삼천당 제약. 얘도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였죠. 이것도 역별 급등주 패턴이에요. 35,000원짜리에서 5만 원. 거의 60% 갔습니다. 왜 많이 갔어요? 제약주. 겨울에는 원래 제약주 움직이니까. 그래서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일동제약도 최근에 강한 흐름들,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움직이는 거, 국제약품 뭐 이런 애들. 이것도 역별 급등주 패턴이죠. 얘는 이때 상한가 가고 지금 이틀 만에 폭등을 한 다음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놀리고 있는 종목인데 근데 이런 애들은 좀 자그마하고 좀 가볍고 그러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녹십자인데 회사가 그렇죠? 제약주 움직임이 아까 전에 셀트리온 제약도 움직임이 좋잖아요. 셀트리온. 근데 얘들은 좀 무겁고 셀트리온도 아마 이제 우상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얘네들도 실적 얘는 무지 좋습니다. 원래 좋아요. 원래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다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에 있는 살만한 제약주 제가 분명히 많다 그랬는데 종목명만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경보제약처럼 가고 싶은 거, 삼천당 제약처럼 움직이고 싶은 거 그런 거 사고 싶다. 그러면 좀만 찾아보면 나올 텐데 셀트리온 제약주들 다 바닥이에요. 녹십자 애들도 다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제약주들 올라간 것만 쳐다보지 말고 바닥에 있는 것들 주워가지고 연말 연초장에서 얘네들 다 실적이 좋아서 다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지금 오늘 4% 5% 가는 이유가 배당 5% 준답니다. 공시 나와서 전날. 배당 5% 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배당 4% 줍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도 줘요. 얘네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 그래서 서전직 회장이 작년도서부터 해서 주주들한테 주주 정책을 펼친다 기사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올해도 배당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장 끝나고 공시를 냈는데 배당을 그러니까 둘 다 5%씩 주는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주식 배당으로만 5%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00주 중에 5주를 주는 거. 100주 갖고 있으면 5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100주를 갖고 있으면 4주를 주는데 현금 배당을 130원인가를 줘요. 근데 살펴보면 이것도 대충 5% 정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배당주들을 공략하는 분들은 고배당주 아마 셀트리온 얘기가 이제 오늘 내일에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배당주도 보시는 분들은 5%짜리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만 조금만 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도 살 것들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종근당 홀딩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니 녹십자 홀딩스를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빨간색 넥타이 메고 있는 이유가 장이 좋으니까. OTT 관련주 급등 나오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가겠습니다. 자, 전화인가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현제약 46,000원 20%요. 42,000원에 20%? 46,000원. 46,000원에 20%? 네. 자, 최근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22% 폭등을 했는데 하나도 안 기쁘죠? 네. 그러니까 올라와도 하도 많이 물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째렸어야 되는데 고점에서 사니까. 네. 자, 이것도 이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돼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점점 얘도 지금 거래량이 실린 게 좋거든요. 네.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 되고요. 21,000원대에선 추가 매수가 되고 일단 네. 27,500원이 1차, 2차가 3만 원. 네. 팔란 얘기는 아니고 거기 올 때 다시 질문을 주세요. 아, 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메일 돼요. 어떤 거요? 이메일 돼요. 위메이드.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2,000원에 80%요. 32,000원, 네, 80%요. 80%. 네. 일단 최근에 지금 바닥에서 차트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이유가 그 위믹스 가상화폐 상패에 대해서 지금 다시
그 법원에다가 항고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일단 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저번에 이제 법원에 또 안 된다 그랬는데 또 다시 재항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 아마 안 될걸요? 제가 상패당하는 그 가상화폐들뿐만 아니라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주식도 이렇게 불복해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그럼 거의 다 10개 중에 9개는 다 상패를 당해요. 근데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상패당하는 건 아니고 가상화폐, 얘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이제 상패를 당하는 건데 저는 상패가 될 것 같아요, 위믹스가. 그래서 위메이드는 그게 이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잖아요.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안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권역이 있으니까 지금 정도에서 그냥 일단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장을 팔을까요? 저 가져갈까요? 지금이라도 좀 팔고 나서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 팔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저라면 다 파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강하다면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요. 75,000원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 계속 바닥에 있다는 얘기는 한 방에 바닥을 밑으로 콘크리트를 깨내려가듯이 밑으로 드릴로 파고 내려갈 수 있는 위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파세요, 그냥. 오늘 파는 게 낫겠어요? 팔고. 왜냐면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지저분해서 피하잖아요. 그런 지저분한 이슈가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피하고 나서 보자는 얘기예요. 위믹스가 상패가 결정이 되면 급락하겠죠? 그럼 차라리 그때에서 싸게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팔아가지고요. 네. 하나선으로 하나선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시스원도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오늘의 표육 종목을 매일 주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오늘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녹십자 홀딩스가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주는 표육 종목을 사거나 계속 그걸로 사시면 돼요. 그다음에 시스원도 살까 하나선으로 살까 두 가지 맘먹고 있는데요. 아니, 그 매일같이 제가 표육 종목 주고 있는데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된다니까. 이거 현금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국전약품. 국전약품 7,400원에 10%. 그럼 여러분 괜찮네요. 괜찮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일단 7,500원 넘어가면은 팔지는 말고 질문만 주세요. 질문 주시고 한 8,000원 정도에서 1차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키스트. 키스트 굉장히 강하죠? 이거 조정받으면은 방송에 추천하려고 째려봤던 건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좀 내려오면은 이거를 한 7,000원대 추천하고 싶었었는데 뭐 안 내려오니까 계속 뭐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좋겠죠. 갖고 있는 13,200원대는 거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근데 10,000원 돌파는 일단은 시도를 할 것 같으니까 10,000원 돌파할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10,000원 돌파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12,000원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0,000원 돌파가 돼야 되는데 돌파 안 되면 고점 붙고 8,000원 쪽으로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은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해주는 게 좋고 수급은 아직 꼬이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럼 10,000원 갔을 때 다시 질문 주세요. 자, 다음. 이번엔 유튜브 성범으로 가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47,400원에 15%. 대부분 지금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P2E가 망가졌기 때문에. P2E에 대한 성장 동력이 무너졌죠. 가상화폐에 대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뱅크런의 사태로 인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P2E가 안 되고요. 그럼 P2E가 안 되게 되면은 이제 게임주들은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아직 딱히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면은 이거는 대충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좀 약세인데 그래도 얘는 한 5만 원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이 나면 좀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영상 컨텐츠 엔터주 쪽으로 하시거나 강한 쪽으로는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은 바닥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약주로 돌리거나 하는 게 좀 더 수익 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보유하세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갑니다. 아시아나항공. 자, 지금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유가를 왜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일단 미국에서 떨어뜨리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사우디가
배신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손잡고 위안화로 기름을 결제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기름 가격을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의 생각은.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7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러다 60달러, 50달러, 40달러, 과거 30달러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 중동 국가들이 다들 거덜나가지고 막 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그런 또 상황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은 쉽지는 않겠지만 유가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유가의 하락에 따른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증가한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공 노선을 막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그런 부분. 근데 이 여행주들은 내년에서 또 경기 나쁘다 그러면은 또 여행객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또 떨어질 위험은 있습니다.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깔끔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신한수에서 얘기를 했어요. 중국 소비주가 많은데 게임주하고 항공주는 하지 말자. 왜? 그거 할 거면 중국 소비주가 낫다. OTT가 낫다. 이 얘기를 2주 전, 3주 전에 제가 신한수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적당히 반등 주면 17,000원, 16,000원은 가능하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환율 문제도 있고 얘는 비행기 많이 빌려다 쓰거든요. 그래서 환율 문제도 있고 유가는 좀 떨어진 건 좋은데 내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또 해외여행도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 부분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기대감 부분이 있어요. 기대감 부분이 있으니까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5,000원, 16,000원까지는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미래산업 12,500원에 30% 거래가 없죠. 올라왔는데 이거 반도체 섹터란 말이에요. 아니네, 의료 종류로 돼 있네. 미래산업 예전에는 반도체 섹터였던 것 같은데. 자, 그래요. 12,000원 지지가 되면 일단 보유하시고 수익 나면은 파세요.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수익 날 때 그냥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떠 있고 매수 단가가 뭐 8,000원이다 그러면은 좀 더 갖고 가도 괜찮습니다. 수익 많이 났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제 사가지고 이거를 승부를 보려면 거래가 중요한데 거래량은 없고 그래서 12,000원 깨지면 손절에 대충 수익 나면은 팔고 지금 거래 실리고 있는 OTT 관련주로 붙어야지 왜 이걸 붙습니까? 지금이라도 OTT 관련주 붙으세요. 이거 단타 치지 말고. 지금 12,500원대는 단타 매수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단타로 할 거면 거래 실리고 있는 영상 콘텐츠 아바타 관련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이고요. 현대 엘리베이 35,000원에 30%. 이제 살짝 이제 조정받으러 내려가는 이제 흐름인데 35,000원. 이게 물려서 대응을 못하는 것뿐 사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조정을 받고 하니까 이제 수익 났으면 좀 팔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수익이 난 게 아니니까 조정을 받으면 더 사세요. 조정 매수 가격은 25,000원 봅니다. 그래서 25,000원으로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더 올라가면 그때 잘 파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매매 시장으로는 산타랠리가 오고 있는 겁니다. 차별화 산타랠리지만. 그래서 지금 급락하는 장 아니고요. 매매 장세입니다. 연말장, 연초장 계속 그럴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